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네이버 DS옥시의 박찬원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키노트 발표들에 이어서 오후 일반 세션 중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검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오늘 오전에 또 키노트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 또는 오늘 점심 메뉴 어떤 걸 먹을지 고민하면서 코엑스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검색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검색을 하지만 그중 몇 번이나 만족했다고 느끼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 검색의 만족을 저희가 데이터를 이용해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발표는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먼저 좋은 검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좋은 검색을 정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거쳤는지를 이야기하며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어서 사용자의 마음을 읽기 위한 세션 만족도 지표, 세션 만족도 지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새로운 지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실제 활용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검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품질 지표인 SQM, 그리고 그 지표를 이용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SQM이 미처 담지 못했던 사용자의 진짜 만족에 대한 저희의 깊은 고민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오늘 날씨에 대해서 검색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점심 메뉴라든지 또 궁금한 내용, 또 오늘 저녁에 또 어떤 약속이 있다면 거기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 검색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네이버 검색은 수천만 명이 매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검색 중에 어떤 검색이 좋은 검색인지 이 질문에 명확하고 일관되게 답하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QM, 검색 품질 지표를 개발해서 사용해왔고 작년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표의 핵심 질문은 검색 결과가 사용자의 의도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입니다. 이 SQM 지표는 사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결과를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이고, 두 번째는 그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적은 노력을 들였는지입니다. 오른쪽에 특정 드라마를 검색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시의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가 검색 결과의 드라마 정보, 그리고 함께 볼 만한 드라마, 이 결과들을 소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단에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용자가 충분한 검색 결과를 소비하면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저희는 이 검색을 좋은 검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SQM 점수를 측정해 왔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검색 품질을 관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 SQM 지표를 통해 검색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각 검색어별로 SQM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중에 저품질 징후가 탐지된다면 그 저품질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원인을 유형화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인 어떤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SQM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또 좋은 품질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검색 품질 신호등이 이 SQM의 핵심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 주제, 쇼핑이나 지역, 인물, 여행에 따라서 또 검색 수, 상위 10%, 20% 이런 검색 빈도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어서 검색 품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했고요. 저품질이 의심되는 영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검색에 관여하는 모든 부서가 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저품질 원인을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는 그런 행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SQM 지표가 담지 못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운전면허라는 검색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운전면허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장이 어디였는지 그 정보를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되는데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를 이 검색 결과에서 얻고 싶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각자 다른 의도를 가진 세 사람이 있을 때 이 왼쪽에 보이는 똑같은 검색 결과를 가지고 같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에 의문을 두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 시험 정보에 대해 알고 싶었던 사람은 검색 결과 상단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 정보를 보면서 쉽게 원하는 의도를 충족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경험을 해서 검색에 만족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정보에 대해 얻고 싶었던 사람은 상단에는 원하는 결과는 없었지만 스크롤을 해서 아래쪽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사람은 검색 의도는 충족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 썩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중립적인 만족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사람은 처음에 운전면허라고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운전면허 갱신이라는 새로운 검색어로 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용자의 경우는 원하는 의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됐고 결국 처음 보이는 결과 페이지로는 의도를 충족하지 못한 좀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사례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SQM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품질을 검색어 단위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만족도를 평균 내서 이 운전면허라는 검색어 또 검색 결과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저 만족하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용자, 그 경험에 집중해서 그 경험을 놓치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다음 달에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서 저희 검색에 서비스에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용자는 처음에는 일본 여행을 검색하고 그 뒤에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기 때문에 12월 일본 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맛집과 항공권, 쇼핑, 환전 이렇게 많은 검색어를 입력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검색을 들어와서 그 일본 여행이라는 많은 정보를 얻고 또 탐색하고 싶은 하나의 의도를 가진 유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작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SQM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 또 오사카 맛집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검색 품질 점수는 매길 수 있었지만 하지만 저희가 궁금했던 이 전체적인 검색 여정에 대해서 얼마나 유저가 만족했는지 또 어떠한 만족도를 보였는지는 나타내주지 못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긴 검색어 또 여러 번 검색하는 행동이 그렇게 특정한 사용자의 특이한 행동일까요?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저가 검색 서비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입력하는 검색어 수를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 61%만이 하나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서비스를 이탈했고 바꿔 말해 39%의 사용자들은 2번, 3번, 또 5번 이상의 검색을 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기존의 SQM 지표로는 이 61%에 해당하는 검색에 대해서만 품질 그리고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고 39%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검색어 단위의 어떤 품질이 아닌 사용자의 전체 검색 여정, 서비스에 진입해서 나갈 때까지 그 전체 검색 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좀 진화된 지표, 진화된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세션 만족도 지표, 저희가 만든 지표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QM 지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션이라는 검색을 구분하는 새로운 단위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규모 정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행동에서 어떻게 신호를 수집해서 어떻게 포착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이 검색어 단위가 아니라 사용자의 여정 전체를 평가하고 싶어서 그 세션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검색을 나누어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션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발표에 나올 건데요. 하나의 검색 목표를 가지고 검색에 진입한 시간부터 목표를 달성하고 이탈하기까지, 서비스를 나갈 때까지 연속된 행동의 어떤 묶음, 어떤 연속된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입력한 하나의 검색어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의도를 가진 전체적인 검색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 세션이라는 개념을 앞에서 들었던 운전면허라는 예시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고 바로 이탈했던 유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검색어가 있는 세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알고 싶어서 처음에 서비스에 들어와서 운전면허를 검색했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고 운전면허 갱신 정보라는 추가 검색을 한 다음에야 서비스를 나간 사용자는 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두 개의 검색어를 갖는 이 세션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같은 의도를 가지고 연속된 행동을 할 때 그 연속된 행동들을 하나의 세션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 검색을 했는데요. 1시간 뒤에 잠깐 잊고 있다가 맞다, 운전면허 책을 사야겠다 하고 운전면허 책자를 검색했다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도라고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연속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션으로 놓지 않고 별개의 세션으로 저희는 나누어서 이 세션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션은 사용자의 목표와 행동 그리고 연속성을 기준으로 검색의 여정을 하나로 이렇게 나누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션이 정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만 7개의 검색어를 입력을 했는데요. 일본 여행을 시작으로 맛집, 쇼핑, 환전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검색 여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일본 여행의 정보를 찾고 싶다라는 하나의 의도에 일어난다면 이것도 저희는 하나의 세션으로 놓고 이 세션의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검색어 단위가 아닌 전체 세션, 전체 여정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션 만족도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만든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만족도, 전체적인 여정의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어떤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3가지로 이것을 나누어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 의도입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이 궁금해서 검색을 시작했을까? 이 의도를 저희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인데요. 사용자가 접하는 검색 결과 페이지, 이 검색 결과에 적합한 결과가 노출이 되었는지, 적절한 결과가 올바른 순서로 노출되었는지를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검색 결과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 사용자의 행동을 이 세션 만족도 지표에 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의 행동은 이제 클릭이 될 수도 있고요. 스크롤이나 플리킹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들을 저희는 담고 싶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사용자의 마음, 사용자의 만족도를 읽는 세션 만족도 지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세션 만족도 지표를 만드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만족도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세션이 만족한 세션이고 어떠한 세션이 불만족한 세션인지 정답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본 유저의 행동들, 유저가 남기는 반응들을 포착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로 수집을 하였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피처들을 만들고 어떠한 피처가 이 모델을 만들기에 적합한 것인지 걸러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만들어낸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그 만족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션 만족도 점수를 가지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답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인 오프라인 평가 과정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했던 오프라인 평가와 다르게 새로운 방식의 오프라인 평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검색 결과 페이지만 보고 이 페이지가 제대로 결과를 담고 있는지 품질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새로운 오프라인 평가는 사용자가 검색에 진입하면서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이 사용자의 그 모든 과정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오프라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의 페이지를 평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전체 여정, 조금 더 입체적인 좀 높은 차원의 오프라인 평가를 하게끔 바꾼 것입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가할 세션들이 취합된다면 이 세션들 안에서 사용자가 보인 행동들, 클릭이나 스크롤, 재검색 이런 행동들을 재현한 세션 영상 리플레이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어떤 검색 결과를 보았는지 그리고 그 검색 결과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러한 것들이 표현된 영상 리플레이입니다. 그 영상 리플레이를 가지고 훈련된 오프라인 평가자들이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사용자의 의도를 추정하고 또 이 의도가 잘 달성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것이 저희가 실제 만든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요약한 것인데요. 저희의 오프라인 평가자들이 세션 리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사용자의 의도를 추정하고 그 의도가 잘 달성되었는지, 충분히 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검색 결과를 소비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쉽게 달성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목표를 쉽고 빠르게 잘 달성했다면 4점이고 목표를 달성했지만 많은 노력을 했으면 3점, 그리고 달성하지 못하였으면 2점이나 1점의 만족도를 부여하였습니다. 실제 평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운전면허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 운전면허 갱신 정보를 알고 싶었던 이 사용자는 운전면허를 처음 검색했고 이 검색 결과를 보고 만족하지 못해서 운전면허 갱신이라는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했고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갱신 정보의 결과를 소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이제 오프라인 평가자는 그러면 이 사용자의 의도를 추정하고 이 사용자가 검색 목표, 검색 의도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달성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이 사용자가 그 검색어를 입력한 것, 또 탐색하는 내용을 볼 때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었다고 의도를 추정하고 그리고 이 의도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페이지의 상단에서 검색 결과를 소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탐색하고 또 추가로 재검색하는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유저의 의도를 만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이것은 만족은 했지만 매우 만족한 게 아닌 3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는 그런 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예시입니다. 이건 좀 탐색하는 의도가 있을 때를 저희가 예시로 들어보았는데요. 정자동의 맛집을 찾고 싶은 유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저는 정자동 맛집을 검색해서 플레이스 결과, 추천, 리뷰 이런 검색 결과들을 소비를 했고요. 거기서 추가로 정자동 양식 맛집이라는 결과를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결과를 추가로 소비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볼 때 이 유저가 정자동 맛집의 어떤 특정한 정답을 찾는다든지 그런 검색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맛집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양식 맛집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을 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요. 이 사용자의 경우는 첫 번째 검색 결과에서도 상단부터 해서 다양한 검색 결과를 충분히 소비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검색 전반적인 여정은 길어졌지만 상당 컨텐츠를 다수 탐색하면서 어느 정도 의도를 탐색했다고 저희는 평가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같은 경우는 매우 만족으로 평가했습니다.
꼭 뭐 재검색이 발생을 한다거나 세션 자체가 너무 길어진다거나 그래서 불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잘 충족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오프라인 평가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평가자들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평가자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경우에 좀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규모 세션 만족도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어떤 정답, 충분한 샘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하는 평가이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평가자들이 평가한 만족도의 기준을 이제 LLM이 학습을 하고 그 LLM이 저희 세션 리플레이를 보고 만족도를 추정하게 하면서 더 많은 샘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또 그렇게 일관된 그런 학습 데이터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3가지의 데이터를 확보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오프라인 평가자들을 통해 수집된 그런 데이터가 약 4,000건 정도였고 그 다음 LLM을 이용해서 더 많은 약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오프라인 평가자들이나 LLM이 평가한 세션들과 유사하면서 사용자의 만족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좀 그런 실제 유저 세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유저 세션 데이터들도 약 5만 건 선별해서 저희가 그 모델링을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실제 유저 세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두 데이터에 비해 조금 더 낮은 가중치로 보조 레이블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반응을 수집해서 어떻게 피처로 만들었는지 이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에 진입해서 나갈 때까지 직접적으로 만족도를 남기는 경우는 잘 없지만 다양한 어떤 신호들을 남기는데요. 먼저 작년에 저희가 SQM 지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때는 이제 검색어 단위로 집계했던 값들을 이제 세션 단위로 집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세션 내 검색 횟수라든지 탐색한 넓이나 시간, 그리고 클릭을 얼마나 했는지, 또 재검색이나 이탈하는 어떤 그런 값들을 세션 단위로 집계했고, 그래서 이 집계한 값들을 또 피처들의 일부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달라진 것이라면 이게 검색어 단위의 집계가 아닌 세션 단위, 하나의 여정 안에서의 값들을 집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값들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 검색 여정 안에 의미 있는 신호들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이 검색 세션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가 위에 있는 거는 만족한 세션의 예시, 밑에 있는 거는 불만족한 세션의 예시인데요. 위의 예시는 사용자가 검색에 진입해서 검색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스크롤이나 추가적인 노력 없이 문서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 이탈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검색의 한 가지 예시입니다. 아래 보이는 거는 검색을 했지만 스크롤도 발생했고 재검색도 발생했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원하는 검색 의도를 얻기까지 좀 많이 헤매고 많은 노력을 한 좀 전반적인 불만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션의 예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션 안에서 발생한 행동의 순서 그리고 이 조합들을 통해서 만족과 불만족의 신호들을 포착하고자 했는데요. 예를 들어 검색 결과 화면을 보고 문서를 클릭한 다음에 나간다. 이건 어느 정도 만족된 시그널로 저희가 포착을 했고, 또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를 봤는데 스크롤을 아래로 많이 내린다거나 재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서 클릭을 했는데 빠르게 다시 탐색으로 돌아온다든지 스크롤 올려 재검색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을 불만족 시그널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의 순서 그리고 조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는지를 피처로 만들어서 이 모델이 이 세션을 만족한 세션인지 불만족한 세션인지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수집한 피처들을 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세션 단위로 집계한 뭐 그런 값들이 있고요. 또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행동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피처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피처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 때 정확하게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또 어떠한 이유로 이 만족도를 추정을 했는지 이런 해석 가능한 그런 모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저희가 선택했던 EBM이라는 어떤 방식을 택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션 내 검색 횟수가 많게 되면 이 세션 내 검색 횟수라는 피처는 점점 더 부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유효 클릭수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어떤 클릭이 많이 발생할수록 긍정적인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행동이 또 많아진다면 또 어떻게 이게 전반적인 만족도에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수를 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저가 남긴 신호들이 어떤 신호들이 어떻게 기여를 했고 그 신호가 어떻게 만족에 기여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개선을 잘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데이터 확보 그리고 피처 수집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세션 만족도 점수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세션 만족도 점수를 가지고 서비스 개선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실제 활용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지만 사용자마다 다른 어떤 만족을 보인 사례들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 세션 만족도 지표를 A/B 테스트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분석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기존 SQM이 좀 놓치기 쉬웠던 클릭이 없는 만족에 대해서 한번 그 찾아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기존에 검색어 단위로 평가되던 어떤 그런 검색 만족도가 개인의 의도에 따라 세션별로 달라지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어느 정도 명확한 검색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날씨라든지 서버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검색어들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의 검색 의도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고 또 만족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그래프나 숫자를 보시면 평균 점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인 편차가 이따 다른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차가 좀 크지 않은 좀 그런 분포가 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러한 어떤 의도가 명확한 검색어에 대해서는 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좀 의도가 다양한 그런 검색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운전면허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기업 이름을 검색을 한다든지 뭐 특정 드라마 이름을 검색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좀 다양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운전면허 같은 사례도 그렇고요.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를 그냥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업에 관련된 뉴스나 정보 뭐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같은 검색어를 가지더라도 다양한 의도를 가진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도 굉장히 다르게 되고 좀 편차가 크게 좀 넓은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검색어로 시작을 했지만 뭐 추가 검색을 한다든지 좀 다양한 행동들을 보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여정들이 있는 이런 검색어가 되는데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넓은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검색어더라도 사용자들의 만족도 또 세션별로의 만족도가 전부 다 다르게 되고 이게 세션 단위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지만 좀 다른 경험을 한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결과를 보고 바로 나가서 좀 높은 세션 만족도를 가지는 그런 사례였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로 검색을 했지만 좀 다양한 탐색과 재검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도를 끝끝내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많은 노력을 많이 헤맨 좀 그런 불만족한 세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족도를 숫자로 표현을 할 때도 만족한 세션과 만족하지 못한 세션의 어떤 그런 점수 차이가 많이 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만족을 했는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지표들이 A/B 테스트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실제로 한 A/B 테스트인데요. 같은 검색어에 대해서 이제 유저가 과거에 좀 자주 본 컨텐츠, 자주 소비한 컨텐츠를 최상단에 띄워주는 그런 실험을 했고, 실제로 이런 검색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사포로 날씨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과거에 오픈톡 컨텐츠를 소비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톡을 상단에 올려주고, 또 반대로 그 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 있는 인기글을 많이 소비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상단으로 올려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실험군에 유저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유저는 이 좀 달라진 변화를 체험하지만 제일 아래 보이는 유저처럼 기존과 그냥 똑같은 검색 결과를 보는 유저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어떤 유저는 예를 들어 카페 글이 상단에 올라오고 어떤 글은 오픈 채팅이 올라오고, 이렇게 좀 다른 개별 사용자마다 다른 컨텐츠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좀 기존의 지표로는 이 제대로 된 변화를 관찰하고 또 이 실험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SQM을 이용했다면 이 대조군과 실험군의 전반적인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세션 단위로 이 유저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평가하게 되고, 또 실제로 실험군 안에서도 그 실제로 영향받은 세션들이 어떤 세션들이고 이 세션들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것들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 조금 더 정밀하게 이 실험의 효과, 이 변화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SQM 지표, 또 다른 지표로는 잘 관찰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만족도의 변화가 세션 만족도 지표를 통해서 또 전체 만족도, 또 그 실제 영향받은 세션의 만족도가 저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결과가 단순한 점수의 차이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이 실제로 개선되는 그런 변화였다, 그런 실험이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 A/B 테스트 실험인데요. 사용자별로 다른 추천 검색어를 소개해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같은 다낭이라는 검색어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검색 여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실험의 예시였습니다. 이제 검색어 단위로 봤던 기존의 측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다낭이라는 검색어 또 검색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추천 검색어에 대한 효과, 이 실험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관찰하기 어려웠는데, 이 세션 단위로 볼 때 이 처음에 다낭이라는 검색어로 진입해서 그 추가적으로 어떤 탐색을 했는지, 그 탐색의 깊이나 그 탐색의 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그 만족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예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거에 SQM이 좀 놓치기 쉬웠던 그런 클릭이 없는 만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검색 결과에서 특정한 문서나 뭐 사이트를 클릭한다기보다 검색 결과 자체를 소비하는, 즉 검색 결과 페이지 자체가 어떤 종착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예시가 그러한 예시인데요. 그 날씨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의 정보, 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 특정한 문서를 클릭하지 않고 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날씨나 뭐 프로필 같은 스니펫도 그렇고요. AI 브리핑이나 뭐 다양한 뭐 컨텐츠들,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검색 결과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션 만족도 지표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이런 여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어떠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했고 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저희가 포착을 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어떤 검색 이 결과를 넘어서서 사용자가 실제로 만족을 하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것을 통해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인데요. 사용자의 만족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이제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A/B 테스트에서 저희가 관찰한 경향을 이제 설명을 위해 좀 단순한 좀 그렇게 재구성한 예시인데요. 평균만 본다면은 이 평균만 놓고 볼 때 1% 조금 넘는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고 제대로 된 변화를 관찰할 수가 없는데 이 세션별로 만족도를 확인할 때 왼쪽에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이 저품질 구간에 있는 유저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유저가 조금씩 좋아진 게 아니라 실패한 경험을 줄이는 저품질을 줄이는 쪽으로의 서비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용자의 경험의 질 그리고 어떤 성공을 했는지 그런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표는 또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검색어의 만족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그 특정한 이슈 발생했을 때 관찰하는 패턴을 가지고 이제 수능이라는 어떤 예시로 재구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래 보시면 수능 시험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시간 동안은 검색량이라든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시험이 끝난 약 5시경부터 갑자기 검색량이 확 증가하고 또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이제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나 관련된 가족들이 수능의 어떤 점수 등급 컷이라든지 정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검색에 많이 유입이 되지만 아직 컨텐츠가 그만큼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도의 변화가 있는 건데요. 기존 SQL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변화를 하루 단위 또 검색어 단위로만 보다 보니까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는데 세션 만족도는 개별 세션 단위로 평가를 하면서 지금 어떤 순간에 사용자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이 현상을 관찰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특정 시간대나 주제 또 이벤트별로 품질 저하가 예상되는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목표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예시는 이제 실제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관찰된 트렌드를 가지고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 경기가 있고 경기 종료 후에 트로트 공연이 있다고 했을 때 원래 이 경기에 대한 어떤 검색 결과, 이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이 트로트 가수의 어떤 팬들이 많은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자체를 검색을 하지만 원하는 정보는 이제 그 트로트 공연의 어떤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아직 검색 결과가 이 경기 정보에만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로 유입된 그런 그룹들의 어떤 수요를 좀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룹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여줄 때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좀 그런 실패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세션 만족도는 이렇게 다양한 이걸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검색 또 저희 추천해서 개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재검색이 발생을 했을 때 단순히 이 재검색이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한 불만족의 예시로 활용이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전면허를 검색하고 갱신을 검색한 경우에는 이제 불만족한 어떤 검색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개인별 맞춤형 추천 검색 또는 다른 또는 탐색형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재검색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불만족한 검색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좀 성공적인 탐색을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재검색과 좋은 탐색, 성공한 탐색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낸 인사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션 만족도를 사용자 행동을 가지고 만든 세션 만족도를 중심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고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서비스를 개선할지 가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가설을 수립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을 통해 더 나은 어떤 개인화된 검색, 추천, 또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개선된 경험이 또 사용자 행동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좀 선순환의 구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선순환 엔진은 저희 네이버의 또 근간인 네이버 검색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션 만족도가 이 단순히 어떤 검색 결과만을 평가한 게 아니라 검색 여정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사용자의 전체 여정을 어떤 정량화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전반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그런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웹툰이나 쇼핑, 플레이스, 뭐 이런 사용자가 경험하는 네이버의 모든 어떤 그런 모든 여정, 그 모든 과정의 만족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전반의 사용자 경험을 읽어내는 새로운 기준선이자 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통합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